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야인시대 지금 1시간 반 동안 진행할 텐데요.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전화로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먼저 유튜브는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거기에 실시간 내지는 라이브 그런 게 뜰 겁니다. 그럼 빨간 탭을 이렇게 빨간 화면이에요. 그걸 누르시면 이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궁금하신 거, 종목명,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 요런 거 올려주시면 우리 PD님들이 거기서 선별해서 우리한테 토스를 해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즉석에서 진단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화번호는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 우리 PD님들이 전화를 받을 겁니다. 그럼 그쪽에다가 물어보는 거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한테 토스를 해 주실 거고, 그러면 시청자님하고 우리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상담이 가능하세요. 둘 중 어떤 거든 좋습니다. 편한 걸로 선택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님 지금 간밤에 제가 주말 보니까 미국에 지금 고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죠.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하고 시장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이 아까 명인들 회복기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bad is good, good is bad 이런 게 지금 또 작용한 것 같은데요. 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한 10만 건 이상 더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트럼프 취임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이거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자, 트럼프 지금 정책 중에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정책이 관세 이런 부분하고 또 불법 이민자들 다 추방하겠다. 트럼프가 이러고 있죠. 근데 비농업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좀 저임금으로 이민자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이민자들 다 추방해버리면 일은 누가 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근데 미국인들은 이민자들보다 훨씬 비싼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그렇게 되면 임금도 훨씬 더 올라갈 거고, 더군다나 또 트럼프의 또 정책 중에 하나 관세라는 게 있죠. 야, 관세도 그렇게 올린다는데 그렇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야, 이거 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겁니다. 연준에서는 그 연준 인사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금리 인하는 12월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게 상당히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리고 트럼프 취임일하고요, 참 묘하게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트럼프 취임하는 날짜가 1월 20일이죠. 근데 다보스 포럼이 시작하는 것도 1월 2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보스 포럼에서도 중요한 얘기들 나올 거고, 아마 분명히 또 전에 전미경제학회에서 얘기 나왔듯이 전미경제학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왔죠. AI, 그다음에 관세, 물가 이런 부분들이 핵심 화두로 올해 작용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비슷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 다보스 포럼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클라우드 슈밥이 다보스 포럼을 처음에 만들고 의장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필이는 그거 컨닝해서 거기서 4차 산업혁명에서 좀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5G 섹터도 말씀드리고 올해 작년에 로봇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또 다른 화두가 던져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보스 포럼 관련해 갖고 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일정이 1월 달에 쭉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는 미국의 CPI, 내일은 PPI가 발표되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그렇게 시장에 아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수요일 날 있을 CPI는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기승전 물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 나오는 게 전달은 11월분이죠. 11월 달은 2.9% 정도 나왔는데요. 12월 달에는 2.7% 정도로 약간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예상치에 충족한다라면 시장에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작용할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조금 반등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CPI가 만약에라도 전달보다 더 높게 나와버리면 시장은 또 걱정거리가 하나가 더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주에는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좀 더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 뭐 이 숫자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날 쭉 떠서 시작하거나 확 두들겨 맞아서 시작하면 아침부터 갭으로 출발할 때가 많죠. 그러면 손 쓸 틈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을 보는 건데, 자, 오늘 수급은 조금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한 8,700억 정도를 팔았어요. 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4,300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조금 질이 안 좋아요. 질이 안 좋다라는 거는 다 같이 이게 같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더라도 미결제 약정이 좀 줄어드는 매도가 있을 수 있고요.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줄었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그 전에 샀던 거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청산 물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는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그런 매도였습니다. 신규로 야, 장 좀 빠질 것 같은데라고 배팅이 들어온 그런 돈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 성격에 따라서 미결제 약정에 따라서도 선물 시장을 조금 달리 해석을 합니다. 오늘 저 선물 시장에서 매도 나온 거 요거는 조금 좀 꺼름직한 그런 매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돌아와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 수급도 오늘은 안 좋았어요. 자, 옵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콜 매도 풋 매수 포지션. 자, 뭐 콜을 지금 오늘 한 25억 정도 매도를 쳤고 풋을 33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지금 지난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월물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을 다 좌우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월 초반부의 포지션을 어떻게 이들이 잡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2월 만기는 2월 두 번째 목요일이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게 쌓이면 2월 만기까지 시장을 좌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옵션 쪽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조금 조심스러운데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라면 코스피 시장 여기 22평선이 아래에서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게 2460포인트 정도의 22평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지 테스트는 일단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요거를 지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지가 된다라면 뭐 트럼프 취임하고 난 다음에도 불확실성의 제거 뭐 요렇게 해석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탈되면 또 좀 전저점 2400포인트 근처 정도까지 또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장 먼저 알려면 수급 쪽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같은 수급이 나오면 전저점 테스트하러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변동성 요인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CPI도 있죠. PPI도 있죠. 자, 그리고 트럼프 취임도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중립적인 그런
저 관점을 가지시고 만약에 또 쭉 밀려갖고 뭐 2,400포인트 근처까지 밀린다. 이렇게 되면 또 반등 시도는 있을 거예요. 자, 출렁출렁하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쫓아가면 물립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이거 팔아야 되나? 아, 무서워 하고 팔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역발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 올려주신 게, 자, 제가 좋아하는 로봇 쪽 종목을 좀 올려주신 것 같네요. 자, 클로봇 올려주셨습니다. 8,600원에 10%. 운 좋게 사고 나서 쭉 잘 올랐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추천해드리고 뭐 그랬을 때 그때는 7,000원대 정도 근처였던 것 같은데 조금 비싸게 사셨네요. 자,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명인대려 복귀 이날이죠. 이날 명인대려 복귀를 했었는데 이날 말씀드리기를 자,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단타는 단타로 끝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딱 트레이딩을 할 종목이에요.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클로봇은 로봇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 로봇 시장도 커지다 보면 아마 이렇게 분업화가 될 겁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요. 자, 뭐 그 외에 웬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긴 관점에서예요. 긴 관점에서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전고점 근처예요. 그리고 처음에 상장돼 갖고 12,700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그러고 난 다음 줄줄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습니다. 참 이 종목도 추천을 얘기를 잘 해드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저 TV에서 이렇게 뭐 얘기할 때는 많이 오른 종목은 그렇게 얘기를 안 드립니다. 사기 좋을 때 그럴 때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를 전고점을 그냥 한 번에 뚫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정도의 한 차익 실현을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세요. 절반 정도는 내일 차익 실현을 하시고 자, 그 부분은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하시면 그 차익 실현 한 부분 요거는 밑에서 다시 잡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로봇 주식들 아무거나 그냥 막 로봇이라고 그냥 다 길게 들고 갔다가는 크게 당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TV 방송 나오면서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T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작년 고점 거기서 턱없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어요. 다 들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고점, 작년 고점 돌파한 종목이 유일하게 딱 한 종목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거 딱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끌고 가는 관점으로 보시고 다른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 당장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클로봇도 마찬가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 일단 뭐 내일 아침에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그거는 밑에 내려와서 조금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절반 정도는 내일 바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삼성 E&A를 한번 봐드릴게요. 매수 가격이 2만 원이고 지금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2만 원에 20%. 제가 봤을 때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나와 있는 삼성 E&A라는 기업 자체가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에요. 1조에서 약 한 10억 정도 빠졌어요. 1조에서. 자, 볼까요? 저는 이 기업이 올해 저는 영업이 확 늘어날 줄 알았는데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9,931억이 나왔네요. 9,931억 원이 나왔어요. 이때가 2023년도거든요. 2023년도. 저는 지난해가 2024년도가 저는 충분히 1조 이상이 넘어갈 거라고 봤는데 워낙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조의 영업이익은 좀 더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1조 정도 영업이익은 좀 더 기다려주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건설주 중에서 이게 나와 있는 삼성 ENA 기업 자체가요, 상당히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의 지금 12개월 선행 PR 자체가 한 7배 정도 되고, 그 다음은 PBR이 한 0.6배 정도 되잖아요. 주가는 상당히 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삼성 ENA는 여러분들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국내에는 거의가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삼성그룹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에요. 이 기업이. 이 나와 있는 삼성 ENA는 제가 봤을 때는 가져가시면 뭐 건설주 중에서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평선이 있죠. 요게 지금 120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요 아래 요게 지금 60일이잖아요. 그 다음 요게 20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60일하고 20일은 거의가 수렴이 된 거예요. 60일과 20일은 거의가 수렴이 됐다고요. 장기 이평선 120일은 지금 붕 떠 있죠. 그죠? 지금 붕 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시간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더 행보하다 보면요. 주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120일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 주가는 거의가 저점이 나온 거예요. 저점이 나왔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이 17,520원이기 때문에 2만 원에 매수하셨잖아요. 2만 원까지는 가지고 계세요? 여기까지는. 여기 오면은 한번 매도했다가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매수 가격에 2만 원 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한번 더 싸게 잡는 방법을 취하세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건설주라고 하는 것은 금리와 아주 민감합니다. 금리 이꼴 건설이에요. 여러분들 금리 이꼴 바이오예요. 여러분들 금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주는 이 종목은 2만 원 정도면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또는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뭐 2만 1,000원은 가능하겠습니다. 2만 1,000원. 그러니까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매도. 다시 18,000원 다시 재매수. 이렇게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LG 이노텍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16만 8,10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은 10%. 자, 참 이 LG노텍이 조금 좀 애매한 종목입니다. 일단 뭐 실적 나오는 거나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에 비해 갖고는 주가는 굉장히 싸요. 자, 일단 뭐 BPS가 올해 24년 말 기준으로 한 22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PBR이 상당히 낮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실적 나오는 것도 꽤 나옵니다. 물론 뭐 재작년보다 작년에 좀 작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고생하고 있지만, 자, 뭐 작년에 그래도 한 7,500억 이상은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겁니다. 주가 자체는. 자, 그리고 또 향후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면 지금 뭐 오늘 나온 뉴스죠. FCBGA. 자, 요거를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또 하는 일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것들을 LG노텍은 많이 하죠. 근데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커나갈 그런 자리는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자율주행, 요즘 자율주행 얘기를 하죠.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지금 또 주도하는 것 같은데 카메라입니다. 사람의 눈처럼 자동차에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뭔가를 충돌도 방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카메라 모듈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고 또
제가 좋아하는 로봇. 자, 이런 쪽도 마찬가지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족보행 로봇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뭐 협동 로봇이나 요런 데도 카메라들 뭐 요런 것들을 달아서 그 거리 측정도 하고 그래야 될 테니까 카메라 모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전망 자체는. 주가 싸고 향후에 전망도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왠지 주가는 바보짓을 합니다. 지금 이 유리기판 사업도 LG이노텍은 지금 하고 있죠. 개발을 한참 하고 있죠. 유리기판 쪽 보면 뭐 다른 애들은 많이 올랐는데 하다못해 삼성전기도 한번 좀 시세를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시세를 좀 뽑았습니다. 근데 이 LG이노텍만 바보짓을 해요. 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안 먹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오늘도 강하게 이렇게 음선을 좀 뽑았는데요. 요거 밑에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정도 팔았고요. 기관들도 한 2만 6천 주 정도 팔았습니다. 이 음선을 그린 그 주체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상황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뭐 요럴 때는 나중에 또 뭐 어떤 좀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술적인 부분들을 꼭 좀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꼭 지켜줘야 될 가격은 15만 2,500원, 12월 9일 날 저점 찍은 자리, 그 자리가 15만 2,500원입니다. 이 자리 꼭 지켜줘야 돼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좀 이렇게 움직인다라면 뭐 18만 원 이상 정도까지는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좀 말씀드리겠고요. 18만 원 이상에서는 여기 이 자리입니다. 여기 시가가 이 자리가 18만 8천 원이었고 종가가 17만 6천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한 91만 주 정도. 평상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터졌고 그날 역시 마찬가지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도를 했던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18만 원 이상 정도에서는 올라오다 보면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5만 2,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18만 원 이상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DS 단석이라는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는 이 기업이 시야 우리가 시야 지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가면은 정왕동이라고 여러분들 시흥시 정왕동 쪽에 가면 이게 DS 단석이라는 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 이 기업이 여러분 바이오 에너지하고 배터리에 뭐 리사이클도 하고 그다음 플라스틱에 리사이클도 합니다. 우리가 자원 순환 리딩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업이. 그래서 지금 주로 이 기업이 지금 뜨고 있는 게 바이오 원료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인데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있습니다. 이제 성장성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볼까요?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 한번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지난해가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보세요. 700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던 회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매년 700억 정도의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던 기업이 여러분들 갑자기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54억이면은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본다면은 보세요. 절반이 떨어지죠. 그죠? 영업이익 절반이 영업이익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가기가 어려워요. 이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이 이렇게 다운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군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실적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빠질 때는 반드시 손절가를 정하시고 들어가셔야죠.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보시면 이게요. 큰 음봉 하나가 떨어졌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봉 하나 떨어지고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럼 이게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죠. 그죠?
이럴 때는 요 20일 이평선이 깨지잖아요, 이게요. 이게 깨지면 이게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가 매도 시점이었어요. 이걸 놓친 겁니다. 이때가 주가가 5만 원이 5만 원. 이게 깨지면 매도 하셔야 돼요. 여기가 11월 달이니까, 그죠? 여기가 11월 달이니까 충분히, 지난해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미 다 아는 사실인 상태에서 이게 여기서 손절하셔야 돼요. 이게 손절 못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손절하셔야죠. 이걸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이제 탄력을 주려면요. 거래량 증가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기다리시면 일단은 이분께서 48,5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요 기술적인 반등은 되돌리면요. 얼마까지 되돌리면 나올 수 있냐면 내가 최대한 잡아보면은 4만 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 오면은 정리하세요.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저점을 노리는 거예요. 이때 매도 못하면 어려우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최소한 거래량이 있잖아요. 예, 거래량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터져줘야 되냐면 지금 거래 10배가 터져야 돼요. 오늘 거래량이 지금 46만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요 거래량이요, 4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무상증자했죠? 무상증자했기 때문에, 무상증자 물량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세요. 실적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4만 원 정도까지 보시라. 저는,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저는 저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때문에 좀 나머지는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은 좀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4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오면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K 오션플랜트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13,4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자,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요? 자, 뭐 오늘 매수하셨으면 매수할 자리는 아닌데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그래요. 기술적으로도 보면 이 이동평균선들 뭐 지금 저는 단순하게 봅니다. 예전에 뭐 저 20선, 60선, 120선, 240선 요 정도를 주로 보는데 예전에는 이 시장이 토요일 날 할 때는 5일선이 아니라 6일선을 봤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21선이 아니라 24일 이평선을 봤었고. 왜냐하면, 20선 같은 경우는, 20일 같은 경우는 한 달입니다. 한 달 거래 일수가 대충 20일 정도 되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제반 이평선들 같은 경우는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보시면 오늘 들어갈 자리는 아니었었는데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계속 걸리잖아요. 자, 여기서 계속 윗꼬리 달고 계속 걸립니다. 242평선 근처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전에 여기 전고점 찍었던 자리, 그 자리 근처이기도 하고 이쪽에서 또 한참 이렇게 거래됐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셨다라면 조금 좀 매수할 자리는 아니었는데 들어가신 겁니다. 자, 뭐 일단 이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가 다음 주 정도에 취임을 하죠.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트럼프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도 이쪽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 별로 재미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눌려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취임하고 조금 그런 불확실성 해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정치적으로 되게 복잡한 상황이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라면 신재생에너지 쪽은 뭐 좀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권 같은 경우는 원전을 좋아했고 그다음에 뭐 바뀐다라면 아마 민주당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그쪽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조금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십시오. 근데 자, 요거 지켜줘야 될 가격은 이 62평선, 요거는 지켜줘야 됩니다. 62평선이 있는 자리가 12,800원 정도가 돼요. 자, 지금 뭐 보시다가 12,80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여기 전저점, 그러니까 11,000원대 초반 정도, 그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2평선 요거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12,800원입니다. 자, 뭐 요걸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뭐 위쪽으로 움직인다라면 15,000원대 근처 정도가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15,000원 정도 그 근처에서 정리하시고요. 여기 62평선 12,8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보령요. 보령. 네네. 네, 용각산하고 결보서 만들어내서 말하는 거죠? 네네네. 네, 보령 그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11,200원요. 11,200원에 비중은 몇 프로입니까? 20%요. 20%?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어떤 게 뭐 걱정이 되셔서 전화하셨어요? 아니,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금전 매천님이 네. 얘기를 해줘갖고 좀 네. 수익을 내가 또 다시 사고 이 매매를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통 안 올라가고 자꾸 떨어져갖고 네네. 실적이 좋다 해갖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네네. 잘 듣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네.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제약주 중에서 주가가 싼 주식은 이게 나와 있는 보령이라는 기업하고 그 다음은 동국제약 있잖아요. 저는 대단히 싼 주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지키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나와 있는 보령이라는 기업이 좀 우리가 특출하게 뭐 당뇨 쪽이라든지 뭐 고지혈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나의 그런 신약의 파이프라인이 나오면 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죠. 기본적인 실적은 무난하게 나오는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세요. 이 기업의 지금 그 명예회장이 그 1935년생일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들이 1985년생 김정균 씨라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지금 젊은 1985년생이면 나이가 뭐 엄청 젊잖아요. 그분이 이게 이사회 이장하면서 대표이사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최근에 보면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의 좋은 결과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지금 보시면 오늘 종가가 1260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요 가격 앞전 요 12,000원 있잖아요. 요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지금은 초고령사입니다, 여러분들. 초고령사예요. 여러분들요.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있잖아요. 5분의 1이 여러분들 다 65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5분의 1이 5명 중에 1명이 다 초고령사. 우리가 65세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은요,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최선호 종목으로는 물론 제가 이게 나와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이게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 이게 나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한번 볼게요. 삼성 바이오. 지금 이 종목도 오늘 보면은 주가가 한번 많이 올랐다가 이거는 뭐 다시 앞전 고점 돌파가 한번 저는 시도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저는 삼성 바이오가 트럼프 저는 최대 수혜주로 봐요. 저는 제약주 중에서 트럼프 수혜주로 봅니다. 제가 보령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도 다 전반적인 제약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동국제약 있잖아요. 인사돌. 이게 나와요. 동국제약도 주가가 대단히 싼 주식입니다. 근데 주가가 못 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도 결국은 주가가 올라올 겁니다.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거 크게 안 빠집니다. 동국제약주가도 대단히 싼 주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건강식품 쪽도 상당한 매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은 이게 나와 있는 이제 보령이 있는데 보령 걱정하지 마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가가 12,000원이니까요. 12,000원 정도 오잖아요. 이 정도 오면 한 팔았다가요. 이 정도면 한 팔아주세요. 팔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이 정도까지는 기다리시면 되니까 손해보고 파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비중은 뭐 한 20% 정도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지금 11,200원에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12,000원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팔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노리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 이 종목을 매수하기 싫으시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나쁘지 않으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동국제약 요 세 종목을 가지고 믹스해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니까. 뭐 다른 뭐 질문 있습니까? 예, 유한양행요. 아, 유한양행도 봐드려요. 제가 원래는 봐드리면 안 되는데 빠르게 한번 봐드릴게요. 원래 봐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나와 있는 유한양행은요,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이것도 실적도 좋아지는 주식이고, 그죠? 비만 관련돼 있는 종목에서 국내 비만 관련돼 있는 종목의 탑픽 종목이 유한양행이니까, 유한양행은요, 가져가시다가 요 15만 원이 이게 넘어가면 팔아주세요. 네. 15만 원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봐드리겠습니다. 10만 원에 매수하셨나요? 비중은 10%고 대형주라서 그런지 화장품 수출 많이 늘었는데 잘 안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님 빨간불 켜고 있는 것만 해도 장한 거예요. 자, 오늘 시장 보시게 되면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260개입니다. 하락이 640개. 코스닥에서 367개가 올라오고 1265개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오늘은 다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빨간불 켠 것만 하더라도 되게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작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102억 달러가 나왔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얘기들 이렇게 보면 4분기에도 실적이 그냥 컨센서스만큼 그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3개월 전서부터 3개월 전에 이 4분기 컨센서스들 이런 것들 예상치들 나오는 것들 보면요.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뭐 증권 쪽이나 조금 좀 올라간 상황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떨어집니다.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또 건설 쪽도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예상치 나오던 거 그거 유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자, 보시면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는 국면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62평선을 상향 돌파하고 그 위에서 주가가 계속 형성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면 한 번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일단 다음 요게 좀 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지속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다음 저항선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122평선이 있는 자리 있죠. 여기 초록색 선, 연두색 선이요. 자, 여기하고 보면 여기서 한참 옆으로 횡보했던 자리가 있죠. 자, 이쪽에서 물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이거 내 매수한 가격까지만 올라오면 나는 정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격대로 보면 한 12만 5천 원 근처 정도 그쯤이 다음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좀 보유하셨다가 12만 5천 원 정도의 차익 실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VM이라는 종목이 있죠. 한번 봐드릴게요. 9,33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지금 이 기업이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그 SK 하이닉스가 그 이천시 부발업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냐면 저는 어디를 이제 다니게 되면 그 기업이 이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제가 대강 압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천시 부발업에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VM은 마장면에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인천, 이천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이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여러분들 그 반도체를 그 매매하실 때는요, 제가 반도체 예전에 반도체 전교 석차 1위부터 제가 한 12위까지 한 공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매매를 하세요. 그 안에서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수두룩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VM 같은 기업을 매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요, 반도체 기업 중에서 제가 주가가 싼 주식을 하시려면 오닉 QNC를 하시든지, 월덱스 하세요, 월덱스. 예, 월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덱스를 하시든지, 싼 주식은 오닉 QNC를 하시든지, K시텍을 하시든지, 유진테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나는 좀 앞으로 전망이 좋은 기업을 난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게 리너공업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라니까요. 이게 나와 있는 VM 기업 자체는 아마 실적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까요? 실적이, 저는 이게 실적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보세요. 지난해 지금 적자를 봤잖아요. 그죠? 2023년도에도 적자고요. 그 다음은 지난해 3분기까지가 좀 적자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2023년도도 적자고, 지난해 3분기까지도 지금 적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제가 아까 월덱스라는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주식을 좀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월덱스라는 종목이에요. 월덱스 보시면 보세요. 이게 영업이익을 보세요. 403억, 507억, 648억 매년 증가하고 있죠. 보세요. 영업이익이 월덱스라는 종목 있잖아요. 월덱스.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잖아요. 사상 최고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의 주가가 가장 저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보세요. 이런 가지고 기다리면 여러분도 걱정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월덱스. 굉장히 싼 주식이에요. 그 다음은 이게 보시면은 오닉 QNC라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게 오닉 QNC잖아요. 보세요. 이 주가 많이 빠졌죠. 얼마나 실적이 보세요. 제가 항상 실적을 보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같은 이거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이니까 기업이 적자가 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난해 영업이익의 3분기까지가 987, 거의가 1000억이에요. 1000억. 적자 아니죠. 그죠? 매년 영업이 800억, 1100억, 800억 평균 있잖아요. 그냥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비가 아니고 그냥 소모품이니까요. 그냥 계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 이런 기업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되잖아요. 주가 싸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은 선택하는 겁니다. 주식은 선택이에요. 배우자 선택하듯이 여러분들 그 배우자 선택하듯이 이것저것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따져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배우자 선택은 그냥 대강대강 합니까? 그냥 대강대강 그냥 뭐 결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놓고 남자의 직장이 어떤 직장인도 한번 봐야 되고, 남자의 집안도 한번 봐야 되고, 남자의 성격도 한번 봐야 되고,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렇게나 하면 그걸로 안 돼. 근데 주식은 인생도 선택이고, 주식도 선택이고,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 아까 이재필 전문가가 그 맹인의 복귀에서 하대요.
2차 전지를 지난해 가지고 있었으면은 마이너스 한 50% 손해를 봤을 것이고, 방산주를 가지고 있었으면 한 200% 수익이 났을 것이고, 그런 겁니다, 주식은. 그러면 반도체도 주가가 싼 주식이 많아요.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돼. 이게 나와 있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VT는 이렇게 하시면 돼. 제가 이 종목, VT 기업 있잖아요. HBM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제가 이 종목 대해서 알고 있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매수한 가격대가 9,33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손실을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합니다. 주가는 워낙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칩스법이라 그래가지고, 과연, 이번에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정부가 2기가 들어서게 되면, 과연, 우리가, 지금 반도체 칩스법이라든지, 우리가, IRA라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트럼프가 배제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 보조금 반도체 보조금이라든지, 여러분들 배터리 보조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불확실성이 살아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요, 제가 봤을 때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주가는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손실을 보지 않고 매도 가능해요. 지금 9,300원이니까 오늘 종가가 6,930원이기 때문에요. 한 9,000원까지 기다려보세요. 9,300원까지. 이거 오면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세요. 아까 내가 반도체를 매매하시는 내가 종목을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월덱스 하시든지, 오니큐에시 하시든지, 캐시텍 하시든지, 유진텍 하시든지, 리노공업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그게 무리가 없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벤티지랩을 올려주셨네요. 자, 1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60%나 매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중 60% 정도 실으시려면요, 종목 상담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라야 합니다. 자, 이거 전문가를 우습게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야 이런 60%라는 비중을 실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너무 비중을 많이 실으셨어요. 자, 다행히 지금 오늘 저 호재성 재료 하나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재료가 나왔죠. 삼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을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한 48억 정도 전환사채도 발행한다 그래요. 자, 요거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금액이 훨씬 크니까 조금 호재성 재료로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일단 지금 기업이 기본적으로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전혀 못 벌고 있어요. 자, 이 인벤티지랩이 움직일 때는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이런 모습을 반복하곤 합니다. 자, 아마 지금 이 인벤티지랩은 내일도 아침에는 좀 플러스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비중 60%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자, 우리 이걸 한번 보면요. 야, 지금 작년에 이 매출이 1, 2, 3분기 합쳐갖고 7억입니다. 7억. 그리고 재작년에도 7억이었어요. 자, 이건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재무구조야 약간은 좋아지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는 아주 완전히 100% 그냥 야, 이거는 될 주식이야 라고 믿을 만한 종목은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정도예요. 정리를 좀 하세요. 정리를 좀 하시고 30%도 많습니다. 갖고 가는 거는 30%도 많으니까 내일 아침에 좀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플러스가 좀 나오면 60% 중에 한 40% 정도는 덜어내세요. 자,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지금 수익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한 40%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 한 20% 정도 조금 불안하시면요 50%를 덜어내셔도 돼요. 그리고 10% 정도 갖고 있고 또 좀 쭉 밀리면 여기서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20% 남겨놨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 자체는 안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조금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내일 아침에 그냥 바로 훅 들어줘야 되는데, 글쎄요, 100억 정도 삼자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대상도 보니까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뭐 그렇게 잘 알려지는 그런 데는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조금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딱 여기 쌍봉을 찍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게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쭉 밀리면서 다 물려 있다가 올라오는 과정,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여기가 이 전고점 근처 되니까 윗골을 자꾸 달잖아요. 윗골을 자꾸 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내일 아침에 플러스권에서 40% 내지는 많으면 한 50% 정도, 저라면 한 10%만 남겨놓고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60%씩 이렇게 많이 실으셨다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신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실은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갖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남겨놨을 경우에는 20%를 남겨놨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곤란합니다. 자, 그 부분 좀 선택하셔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플러스권에서 일단 비중 축소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비츠로 테크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비츠로 테크 8,223원에 7%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오늘 이게 보시면은 볼게요. 여러분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있죠. 오늘도 보니까 이게 비츠로 테크가 LA 지금 3불이 났잖아요. 그죠? LA 지금 3% 나서 3불이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뛰던 투수의 그 집도 불이 탔다고 그랬죠. LA 지금 3불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전력기기 업종들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비츠로 테크도 사실은 전력기기 업종은 맞습니다. 전력 제어 장치입니다, 우리가. 네, 볼까요?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종목이 주가가 8% 정도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다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죠. 그죠? 이건 오늘 테마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마로 움직였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요 비츠로 테크라는 종목은요, 이거는 지주회사입니다. 이거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인데 여러분들 이게 뭐 비츠로 셀도 있고 뭐 비츠로 EM도 있고 비츠로 뭐 넥스트, 그다음 비츠로 로이에스, 비츠로 밀텍,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지금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기업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소행주 치고는 뭐 이 정도면은 뭐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별도 기준하고 한번 연결 기준 한번 볼까요? 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비츠로 테크는 지주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별도로 놓고 보면은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38억이고요. 연결 재무제표로 놓고 본다면은 3분기까지가 314억이잖아요. 그죠? 314억에 현재 시가 총액이 2천억이니까 뭐 지금 PR도 상당히 낮은 가격대에 좀 놓여 있는 거죠. 그죠? 이 종목은 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죠.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8,223원이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아마 이분께서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 오늘 장중에 8,590원까지 갔잖아요. 이건 기다리시면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9,000원 정도까지의 요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는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주식은 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도 지금 주가가 7,730원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제가 PR이나 그다음 PBR 이런 거 놓고 보잖아요. ROE 이런 거 놓고 보면 주가가 대단히 싼 가격, 저가주 중에서 주가가 싼 주식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 9,000원 정도 오면 그때 매도하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KG 이니시스 올려주셨습니다.
되게 뭐 사연이 되게 좀 많이 안타깝네요.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마다 다 마이너스 50% 이상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KG이니시스 역시 마찬가지 25,500원에 매수하셨어요. 25,5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8,760원이면 자 비중도 상당 부분 되십니다. 17% 정도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 추가 매수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거 이 KG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기업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못하고 그냥 정체돼 있다라면 그 기업은 불안한 기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업황 자체도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기업 자체도 거기서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KG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쪽, 요런 쪽에서 굉장히 좀, 점유율을 높게 갖고 가고 있어서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뭐 온라인으로 뭐 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뭐, 거의 현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들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좀 많이 커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없습니다. 또 획기적인 다른 기술이 나와버린다라면 이게 시장이 잠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 자체는 되게 싸기는 되게 쌉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뭐 연결 기준은 자회사 있다고 치니까 자회사들 쪽이 올라오니까 그냥 별도 기준으로도 볼게요. 별도 기준으로도 굉장히 쌉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500억 정도 났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지금 3분기까지 한 4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실적 나오는 거 이런 것만 보면 정말로 싼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를 뭐 자르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BPS라 그러죠. 주당 순자산. 주당 순자산이 KG이니시스는 한 14,000원 이상. 그러니까 뭐 재작년 기준으로 14,000원이니까 뭐 작년에 2024년도에 또 돈을 더 벌었으니까 주당 순자산은 또 훨씬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되게 싼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 벌써 비중 14%나, 17%였었죠. 17%나 되시는데 지금 추가로 여기서 매수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성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시간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손절 같은 경우는 뭐 20% 아무리 많아도 한 20% 이내에서는 손절을 감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하신 겁니다. 자, 일단 뭐 어떤 변화가 조금 생길 때까지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되게 좀 답답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뭐 이런 차트 보고 기술적으로 저항선 이런 거 제시해 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로 뭐 올라오다 보면 저항선이 한 9,500원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은 반토막 이상이에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 좀 곤란하고요. 다른 것들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른 종목들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이게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이렇게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계속 깨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매매를 하시다가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50만 원만 벌었다 생각하고 이 KG이니시스 같은 종목들, 많이 물린 종목들, 이런 종목을 50만 원 손해보는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또 매매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뭐 물을 탄다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평균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으니까요. 일단 말씀드린 방법
그런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다른 종목 매매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현금 만들어서 신기일전해서 뭐 다른 쪽에서 복구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빙거래 한번 봐드릴게요. 빙거래를 그 매수하신 분 있잖아요. 매수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은 85,400원에 45%네요. 85,400원에 50%. 제가 45% 가지고 계시니까 좀 제가 한번 좀 신중해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분께서는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좀 주식을 좀 잘하시는 분이다를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가격대가 물론 뭐 높기는 한데 여기에다가 비중을 45% 실었다는 것은 자신감이죠, 그죠? 자신감이 딱 충만하기 때문에 비중을 45% 실었다고 봐요. 이게 나와 있는 빙거래가 우리가 바나나 맛 우유라든지 뭐 요플레 이런 거죠, 그죠? 투게더 이런 거, 뭐 아카펠라, 다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빙거래가 여러분들 혜태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혜태 아이스크림 지분도 100%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혜태 아이스크림이 브라보 있죠, 브라보 그죠? 브라보콘 있잖아요. 그게 빙거래가 혜태 아이스크림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니 그것도 매출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빙거래가 상당한 지금 실적의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6만 원대 아래 여기서 올라온 이유가 어떤 거냐.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왜 어떻게 올라왔을까. 이게 6만 원이잖아요. 여기가요. 이게 6만 원대 주가였어요. 6만 원대 주가가 이렇게 1차, 2차 상승이 나왔잖아요.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오늘 종가가 85,100원이에요. 그러면요, 이런 종목은 있죠. 앞에 있는 요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가 11만 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요, 적어도 있죠. 적어도 10만 원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죠. 10만 원까지는 간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요 빙거래라는 종목을 눈여겨보세요. 빙거래를. 그러니까 실적이 워낙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 여기 한번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굴 믿을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요 실적입니다. 요 실적만 믿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 실적이 실적. 다른 거 믿지 말고 실적만 믿고 가라고. 보세요. 262억에서 394억에서 1122억에서 지난 3분기까지가 1306억이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3분기까지가 1306원, 이게 PR로 잡으면 있잖아요. 10배를 곱해볼까요? 10배 곱하면 이게 얼마가 돼요? 1조 3천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1조 3천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PR 10배를 계산하면은, 그럼 얼마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8,383억 원이에요. 대단히 싼 주식이에요. 상당히 이분께서는 상당히 주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딱 제가 직감이 들어요. 가져가셔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챙기시면 되고요. 단 비중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을 지금 45%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10kg 한번 해보세요. 4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9만 원 오잖아요. 9만 원 오면은요, 비중이요, 35%만 가져갔어요. 그리고 9만 5천 원 오잖아요. 9만 5천 오면은요, 비중요, 25%만 가져갔어요. 그 다음 이제 10만 원 오잖아요. 그러면 전량 다 매도를 하세요. 이런 전략입니다. 10만 원이 앞선 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이 주식이라 하는 게 전략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전략을 여러분 잘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종목 진단은요, 이제 이게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고, 저는 여러분들 이 월요일 날, 요 금산과 이재필과 금산이하는 야인시대 히든 카드는 잘 봐두세요. 지금, 저의 파트너, 우리, 이재필 전문가의, 지금 세 종목이 목표가 지금 도달했는데 한번 볼까요? 12월 9일 날, 추천드린 종목 제가, 먼저 제가 야인시대 히든 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진짜 야인시대 히든 카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타이틀 딱 돌아야 되거든. 방송하는 이게, 이 생방송이 몸이잖아요. 그죠? 원래 타이틀이랑 야인시대 히든 카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타이틀 딱 돌거든. 근데 오늘 내가 너무 빨리 이야기해드리는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이재필 전문가가 지금 세 종목입니다. 12월 9일 날 추천드린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17.37% 상승세가 나왔고, 12월 23일 날 제우스 추천해가지고요. 23% 수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지난주입니다. 1월 6일 날 링크 제니시스라는 종목을 추천해서 11% 지금 수익이 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 세 종목이 여러분들 목표가 도달했어요. 저는 제가 이런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토마토 TV에서 제가 이런 해드릴게요. 토마토 TV에 저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저는 전문가가 저는 이재필 전문가라고 봐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렸어. 토마토 전문가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전문가가 저는 이재필 전문가라고 봐요. 저는 헛된 소리 잘 안 합니다. 따라서 요 세 종목 리뷰해 주시고요. 오늘 추천 종목도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종목 리뷰를 해드려야 돼서 자, 조금 좀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다 현대오토에버, 제우스, 링크제네시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들어서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런 쪽만 얘기를 해드립니다.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세 종목이 일론 머스크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똑같은 미국 대선을 보고 똑같이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일론 머스크란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런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인시대에서 수익률 100% 이상도 엄청 지금 9종목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거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신중하게 그리고 고르고 골라서 시청자님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요. 아마 이 월요일 야인시대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숟가락으로 요렇게 떠서 요렇게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현대오토에버는 일론 머스크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 쪽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사업 FSD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 일론 머스크하고 관련이 있다고 또 주가 저 위에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쫓아가면 또 고생하는 거고요. 같은 종목이라도 언제 매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집니다. 자,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도 지금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또 되게 좀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작년 한 1,800억 정도 영업이익 났는데 작년에는 2,000억 훨씬 좀 넘게 영업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자율주행 쪽 이런 쪽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1차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려야 될 텐데 2차 목표가는요. 지금 그때 그 전에 저 말씀드렸을 때 1차, 2차 목표가 한꺼번에 말씀드렸죠. 그때 15만 3천 원을 2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아마 좀 지나면 이 2차 목표가 충분히 도달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자, 2차 목표가는 그때랑 같이 15만 3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제우스라는 종목이 또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일론 머스크 하는 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반도체 장비잖아요. 반도체 장비인데 그 외에
협동 로봇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봇 관련 주식이에요. 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죠. 로봇 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종목도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요. 자, 지금 이 제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실적 되게 좋습니다. 보시면 한 시가총액이 한 4,100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올해 예상치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 500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이 수준은 반도체 장비에서 나오는 수익들 요 정도만 갖고도 충분히 좀 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겁니다. 로봇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도 좀 들고 가시다 보면 또 더 좋은 모습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요거는 23.2%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건 3차 목표가는 지금 13,290원이네요. 한 3차 목표가는 15,1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목표가 15,1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링크 제네시스를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었죠. 이건 또 일론 머스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 있죠. 자, 요거에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심는 겁니다. 칩을 심어서 이거 뭐 굉장히 좀 음모론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 사람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사람을 다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건 좀 음모론적인 얘기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좀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 그런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저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분이 머리에다, 뇌에다 칩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랑 연결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만으로 이 컴퓨터를 조정하고 컴퓨터는 로봇팔을 움직여서 이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장애인분, 이분이 뭔가 하려는 거, 그걸 로봇팔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자,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좀, 지금 초기 단계긴 하지만 좀 이렇게 되면 될수록 좀 어려우신 분들, 장애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자, 그게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자, 다들 CES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종목은 또 얘기를 안 했죠. 제가 CES 얘기하면서 로봇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막 말씀드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때보다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링크 제네시스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CES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 세 번째 칩을 심은 사람, 이분까지도 성공적으로 칩이 이식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오늘 나오면서 장중에 19%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698억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보시면 부채 비율이 7%예요. 7%. 시가총액 700억도 안 되는 기업이 부채 비율 7%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흑자가 났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1, 2, 3분기에 적자긴 하지만요.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전에 신의 한수에서 굉장히 좋은 강의 해주셨죠. 자, 이 영업이익하고 그 외에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현금 흐름표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현금 흐름표에 보게 되시면 자,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계속 플러스가 나오죠. 자, 작년 3분기까지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25억이 플러스가 나와요. 근데 이런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 이런 쪽하고 관련이 되면서도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찾아갖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모조모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좀 더
들고 가면 좀 더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는 1차 목표가 달성했고 2차 목표가는 지난주에 2차 목표가까지 드렸던 그 가격 그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 7,5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오늘 히든카드는 또 일론 머스크하고 관련되는 그런 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페이스X 관련주 요렇게 좀 골라봤습니다.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는 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조금 그 트럼프 측근하고 알력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좀 더 큰 권력을 갖느냐 뭐 그런 것들을 놓고 조금 싸우는 것 같은데 트럼프 측근 중에 그 이민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좀 옥신각신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 이런 쪽도 우리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3월 달에는요. 이 스타링크하고 관련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위성통신이죠. 우리나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에요. 자, 그러면 3월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서비스 안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많이 얘기들 하겠죠. 많이 얘기들 할 때는 주가는 많이 올랐을 때 그때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미리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위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6G는. 자, 6G 통신은 위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상 서비스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타링크 서비스나 위성 통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히든카드 6장 보여주시고요. 자, 뒤집어 주세요. 자, 저기 있는 종목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LG엔솔, 엔텔스, 미래에셋 벤처투자, 옵티코, AP성 요렇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기업들을 제가 좀 뽑아놨는데 적자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 요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LG엔솔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 우주선에 들어가는 그쪽에 이 배터리를 개발한다라는 뉴스로 전에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죠.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엔텔스,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그다음 옵티코, AP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자, 요거는 항공기 부품 소재들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고 나사,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기업에다가 티타늄 그리고 특수 니켈 도금 강판들 요런 원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나사의 아르테미스 유인 탐사선이죠.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자, 드론 쪽 관련해 갖고 미국 드론이 규제되면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인데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내일 시초가로 하시고요. 매수가는 1차 목표가 12,300원, 2차 목표가 13,600원, 3차 목표가 9,7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서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 있죠. 태광이라는 종목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 목표가 달성했는데요. 3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태광 리뷰해 주시고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에 비하면 아무리 제가 세 발의 피죠. 여러분들 성강밴드는 3차 목표가가 이제 도달이 됐으니까요. 제가 차트를 보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4차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차 목표가가 3만 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성강밴드가 제가 연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연봉 차트입니다. 2007년도에 최고가가 장중 최고가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39,650원이에요.
여기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지금이 여러분들 2025년이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18년입니다. 18년 장장 18년 최고가 이게가 39,650원이니까 이까지도 한번 바라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금산 전문가의 야인시대 히든카드의 히든 섹터는요. 요겁니다. 가치주이면서 실적주를 제가 정했는데요. 가치주면서 실적주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뭐 유가증권 가치주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은 뭐 유행자산 가치주가 있을 것이고 또는 여러분들 뭐 현금이나 예금의 가치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치주이면서 실적이 뛰어난 종목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치주이면서 실적이 뛰어난 종목군들 아마 이런 종목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6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종목을 한번 보여주시면 삼성물산, KC텍, 저게 나와 KCC, 그 다음은 저게 나와 있는 게 뭡니까? 태강, 그 다음은 힐라홀딩스, LS입니다. 제가 저게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금산이란 전문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좀 예상을 조금 빗나가서 여러분들요. KCC라는 종목 있죠? 저 종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CC를 선택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요. 지금 KCC가 여러분들 그 종합정밀화학기업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주목해서 보세요. 그리고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저 지분을 9.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 삼성물산 지분만 팔아도 있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에요. 저 지분 가치만 해도 시가총액이라니까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가 저는 예상이 되고요. 적정 주가가 무려 한 45만 원 가까이 되는데 오늘 종가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차트 보시면 오늘 종가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24만 5천 원이에요. 저는 이게 나와 있는 요 종목을 이렇게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1차 목표가 28만 4천 이게 1차 목표가고요. 2차 목표가가 30만 4천 원이고요. 3차 목표가가 35만 원입니다.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제가 가능한 제가 목표가를 제가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은 손절 라인은요. 21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비중은 있죠. 비중은 20% 미만입니다. 20% 미만을 가지고 약 1개월 정도 기다려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유튜브 방송 있죠?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주식 투자 수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 투자의 수익은요, 미래 가치하고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섹터에서 줄을 서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안 깨지고 안 깨지고, 돈 깨지는 거하고 버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처음엔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올해는 어떤 쪽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미래 가치다라는 거, 수익은. 그럼 미래 가치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저도 있지만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서도 공개 방송이 있으신데요. 네, 저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금요일 날 4시부터 5시까지 주식 시장의 꽃 계약부채 증가 기업을 잡아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도 1시간 동안 금요일 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전문가니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하시죠. 예, 늦은 시간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